번째 연자는 연세대학교의 유희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희태 교수님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전문요원으로서 근무를 하셨었고 현재 임상조교수로서 연세대학교 심혈관병원에서 아주 액티브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유희태 교수님이 해주실 내용은 안티트롬보틱 테라피 in patients with AF with AF and CAD. 항상 나오는 건데 항상 이렇게 딱 항상 자꾸 바뀌기 때문에 항상 헷갈리는 내용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한심혈관 약물치료학회 첫 세션, 첫 연자로 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방세동과 관상동맥 질환을 함께 갖고 있는 환자에서의 항혈전 치료 요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심방세동과 CAD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심방세동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의 유병률은 따라서 함께 증가하게 되고 심방세동 환자 중에 보고에 따라서는 한 20에서 40% 정도의 환자에서는 CAD를 함께 갖고 있고 그 환자들에서는 결국에는 이런 PCI가 일으켜야 되는 경우가 많고 또 ACS를 프레젠팅하는 그런 환자 중에서도 한 5에서 한 20% 정도는 컨커미턴트한 심방세동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심방세동 환자에서의 PCI의 현황을 이제 조사한 것인데요. 지난 한 1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PCI를 받는 환자 중에서 한 전반적으로 7% 정도의 환자에서 우리나라 환자에서 심방세동을 갖고 있었고 전체 심방세동 인구 중에서 한 1.3% 정도는 PCI를 시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방세동을 갖고 있으면서 관상동맥 질환이 있어서 PCI를 받게 되는 환자에서 디스차지 할 때의 항혈전 요법이 어떠한가 그 현황을 조사해 보았을 때는 이 왼편은 토탈 파퓰레이션이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패널은 트레드 베스크 스코어 2점인 그러니까 사실은 OAC 치료를 받아야 하는 스트로크의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인데 가장 이제 최근으로 와서 조사된 것을 봐도 OAC를 처방받고 있는 비율이 40%가 채 되지가 않았습니다. 퇴원 당시에. 그래서 이런 심방세동과 이 코로나리 알티디즈가 있어서 PCI를 받게 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PCI를 받게 되면 이제 스텐트 트롬보시스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있어서는 OAC보다는 엔티플레이틀릿 그리고 싱글보다는 뎁트가 더 이제 우월함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로 이미 입증이 되어 있고 반면에 심방세동을 가진 환자는 이런 비너스 트롬보엠볼리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엔티플레이트 에이전트보다는 이제 OAC가 기전적으로 더 프로퍼하다는 것이 또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같이 갖고 있는 환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과연 그럼 뎁트와 OAC를 함께 합친 이 트리플 테라피는 결국에는 이 블리딩 리스크를 그만큼 늘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항상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질문할 수 있는데 과연 1 더하기 2가 3이 맞느냐? 이러한 심방세동과 PCI를 하게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그 명제가 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심방세동 환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로우 쇼 스트레스에 비너스 트롬보엠볼리즘이 주 이제 클리니컬 아웃컴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되겠고 그때는 이제 엔티코아귤 테라피가 적절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PCI를 하게 되면은 엔티플레이틀릿 테라피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3개를 쓰면 되는가 이제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컨선이 있어서 이제 많은 이제 스터디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로 돌아가면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AP 환자에서 PCI를 받고 2년간 이제 팔로우업을 한 데이터를 조사하여서 이제 서울대학교 최혜근 교수님 팀에서 보고를 하였는데 보시면은 일단은 이 퇴원 후에 이제 뭐 1년, 2년까지 팔로우업을 해봤을 때도 OAC 기반의 항혈전 치료 조합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사실은 한 10% 초반대 정도에 머무는 양상이었고요. 더 굉장히 메이저한 포션이 뎁트를 유지하고 있었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 76% 정도, 한 80% 가까이는 퇴원하고 이후에도 OAC를 전혀 처방받지 않고 있었고 그 1년이 지난 이후 시점에서도 환자들이 뭐 더 메이저한 포션이 OAC 없이 항혈소판제 단독 혹은 듀얼로만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이건 이제 시기가 아주 최근은 아니고 이제 노악의 보급이 아주 확대가 되기 전 이제 현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환자군에서 PCR을 받았을 때 항혈전 치료에 대해서 이제 조합을 연구한 몇 가지 트라이얼을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와파린 베이스 레지멘으로서 워스 트라이얼에서는 와파린에다가 P2Y2 이니비터
그 조합한 더블 테라피군과 아스피린까지 포함한 트리플 테라피군을 이제 비교를 한 연구가 되겠고, 이 연구에서 트리플 테라피군보다 더블 테라피군, 결국 와파린과 클로피도그렐 이제 메이저가 되겠는데요. 주로 조합했던 군에 있어서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은 시그니피컨트 리덕션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심방세동 환자에서 항응고 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있어서는 트리플 테라피보다는 와파린의 P2Y2 이니비터 듀얼 테라피를 유지하는 것이 더 베네핏을 줄 수 있겠다는 이제 클루를 한 가지 주었었고요. 이후에 이제 노악이 시장에 확대됨에 따라서 이 네 가지 노악에 대해서 각각 이제 RCT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리바록사반의 파이오니어 엑트, 그리고 다비가트란의 리듀얼, 아픽사반의 아우구스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독사반의 엔트루스트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 포문을 연 것은 리바록사반입니다. 세 군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였고, 근데 좀 특이한 것은 이제 리바록사반이 스파프에서 레이블된 도즈가 아니라 좀 낮춰서 15mm에다가 싱글 엔티플레트를 했던 군이 한 군이 있었고, 베이비 도즈라서 2.5mm BID에다가 뎁트 쓰다가 이제 듀얼로 유지하는 군이 하나 있었고, 와파린 베이스의 전통적인 트리플 테라피군을 비교를 하였었는데, 이 비교하면은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군에 비해서 이 그룹 1, 2 리바록사반 베이스의 리듀스드 도즈 리바록사반에다가 싱글 플레이틀릿 에이전트를 애드하거나 베리 로드 리바록사반의 뎁트 이후에 싱글로 전환하는 이 그룹 1, 2가 블리딩 아웃컴에 있어서 더 베네핏을 보여준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 리디얼 PCI는 이제 다비가트란으로 이제 진행된 연구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방세동의 스파프에 쓰이는 레이블된 도즈 노악을 다 사용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비가트란 150ml BID와 110ml BID 그리고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를 1대1로 랜더미제이션해서 보여주었고, 고용량군, 저용량군 공이 이 클리니컬 시그니피컨트한 블리딩에 있어서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군에 비해서 시그니피컨트한 리스크 리덕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롬보시스 쪽 아웃컴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도를 보여주었고요. 에픽사반 연구인 아우구스트라에는 이제 가장 많은 환자를 인원하였고, 이 다른 세 개의 노악과는 조금 다른 이제 스터디 디자인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2x2 팩토리얼 디자인으로 해서 아픽사반, 일단 OAC에 있어서 아픽사반과 와파린을 1대1로 랜더미제이션 했고, 각 군에서 아스피린까지 포함한 트리플 테라피군과 이제 아스피린 대신 플라시보를 사용해서 싱글 엔티플레트릭과 OAC를 이제 듀얼 테라피군을 각각 또 1대1로 랜더미제이션해서 이제 다른 연구들이 대개는 이제 노악 베이스의 레지멘과 비교를 하는 이제 상대군으로서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군을 놓고 비교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좀 OAC에 비교에 있어서 조금 언페어하지 않나 이런 곡에 있었던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하여서 이제 구성을 하였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 정리하자면은 아픽사반 without 아스피린, 그러니까 와파린보다는 아픽사반이, 그리고 아스피린을 포함한 트리플보다는 P2Y2 이니비터만을 사용한 더블 노악 베이스드 세라피군이 가장 세이프티 아웃컴이 좋았다. 그리고 다른 뭐 데스나 하스피탈라이제이션에 있어서는 특별한 차이가 군당에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독사반의 엔트러스 APCI도 에독사반 60ml 혹은 이제 그 스파프 도주에 승인된 대로 사용을 하였고, 베이스의 듀얼 테라피군과 와파린 베이스의 이제 트리플 테라피군을 비교를 하였고, 블리딩 컴플리케이션에 있어서 넌 인피리어티를 입증을 하여서 이 네 가지 노악 이 베이스 연구가 모두 다 굉장히 페이버한 아웃컴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특성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말씀드렸던 아우구스트 트라이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 수가 제일 많기도 했고, 전부 PCI를 받았던 환자를 인원했던 거에 반면에 이제 ACS를 프레젠트하였지만 PCR 하지 않았던 환자까지도 같이 포함을 시켰던 게 있고요. 평균적으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인롤 기간이 소요가 되었고,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에는 리바록사반이 이제 스파프에서 허용된 도주보다는 한 단계 낮춘 도주 조합을 사용했다는 것, 그게 좀 특징이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더해진 에비던스들과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제 이 RCT들을 다 네트워크 메타아나리시스 해봤을 때, 이 세로축은 이제 메이스에 대한 오즈 레이셔가 되겠고, 가로축은 이제 메이저 블리딩에 대한 오즈 레이셔가 되겠습니다. 와파린 베이스의 이제 트리플 테라피 레지멘을 레퍼런스로 삼았을 때, 메이스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노악 베이스의 듀얼, 뭐 트리플, 와파린 듀얼 다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여주진 않았고, 이 블리딩에 있어서는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 레지멘에 비해서 노악 베이스의 더블 테라피군이 확실히 좀 세이프한 걸로 베네핏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 앞선 것은 이제 엔트러스트가 포함되기 전 이제 메타고, 엔트러스까지 포함해서 이 메이저 블리딩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풀드 해자드 레이쇼 리스크 리덕션은 한 38% 정도, 와파린 베이스의 트리플 테라피보다 노악 베이스의 듀얼 테라피가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진행되었던 이제 한 두 가지 연구를 더 보여드릴 텐데요. 둘 다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이고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그래서 이 듀얼 내지는 트리플 조합을 하다가 1년 이후부터는 이제 OAC 모노테라피로 유지를 해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권고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에비던스를 더해주는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이 익숙하실 아파이어 스터디에서 작년도 이제 ESC에서 발표가 되었고 리바록사반 이제 레지멘으로 해서 PCI나 KBG를 받고 1년 이상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심방세동 환자들을 랜더미즈에서 리바록사반 온리군과 리바록사반의 싱글 엔티플레이틀릿 에이전트를 더한 그 군으로 비교를 하였고 여기서도 특징적으로 이제 일본에서는 사실 이제 스파프에 있어서 리바록사반이 15ml QD가 이제 스탠다드 도즈 개념이고 이제 줄였을 때는 10ml를 써서 우리나라나 다른 서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ml를 풀도즈 개념으로 사용을 했고요. 보시는 바처럼 이제 프라이머리 이피카시 엔드포인트 그리고 프라이머리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 있어서 이피카시에서는 리바록사반 모노테라피군이 non inferior 했고 세이프티 엔드포인트에서는 superior 이런 결과를 보여줘서 사실 조금 조기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안정된 코로나리 알테이지스 환자에서는 OAC 모노, 리바록사반 모노테라피를 유지하는 것이 더 베네피셜하다는 이제 메시지를 던져주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앞서 발표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진행되었던 연구인데 아까는 이제 KBG 환자까지 포함한 반면에 여기서는 이제 PCI 환자 100%로 구성이 되었고 1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던 심방세동 환자를 이용했던 OAC 언론 스터디가 되겠습니다. 이건 그리고 다른 뭐 리바록사반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악과 와파린, 사실은 와파린이 더 메이저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와파린 언론 그 노악 혹은 와파린 언론군과 거기다가 이제 싱글 엔티플레이틀릿을 더해서 치료했던 군을 비교를 하였을 때는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나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 여기서는 두 군 간에는 뚜렷한 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OAC 언론 스터디가 조금 더 조기에 그 피리어드 인론을 했었고 와파이어 스터디가 스터디 환자는 훨씬 더 많았고요. 엔티스로모틱 레지멘은 OAC 언론은 와파린이 한 4분의 3 정도였고 나머지는 이제 노악을 사용하였고 인로된 환자군이 PCI 100%냐 아니면은 뭐 KBG 받은 환자까지 포함되냐 그런 차이가 약간 있었고 이제 알파 연구 같은 경우에는 리바록사반 리듀스 도즈로 이제 15ml 용법을 사용했을 때 싱글 OAC 군이 더 베네피셜했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이제 스테이트 리뷰를 보시면은 노스 아메리칸 퍼스펙티브와 유러피안 퍼스펙티브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이제 페리프로시저럴 페리드까지 설명을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AFib로 OAC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PCI를 받게 됐을 때는 한 24시간 정도의 이제 OAC 노악 같은 경우에는 와셔 피리어드를 주는 것이 좀 더 권고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아파린 같은 경우에는 뭐 INR이 한 2에서 2.5로 유지되고 있으면은 굳이 인터럽션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건 얘기하고 있고요. 페이머랄보다는 이제 레디얼 액세스를 더 선호하고 뭐 아파린보다는 이제 노악으로 OAC를 하시는 것을 더 이제 프리퍼하게 됩니다. 그것은 양쪽이 동일하고요. 노악 도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엔티트롬보틱 테라피 기간 중에는 아무래도 좀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되는 뭐 다비가트란 폴도즈나 리바록산 폴도즈보다는 좀 도즈 다운할 거를 이제 권고를 하고 있고요. P2Y2 이니비터의 초이스로는 일단 에비던스가 가장 많이 쌓인 게 이제 클로피도그렐이고요. 그래서 클로피도그렐을 OAC 또 OAC는 노악을 더 프리퍼하고 그래서 노악 플러스 클로피도그렐 조합으로 듀얼을 유지하는 것이 좀 최근에 공통적인 그런 그 트렌드가 되겠고요. 그래서 디폴트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이제는 트리플 테라피군을 짧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주 단위로 PCI 이후에 한 일주일 이내로 안정적이라면은 에스피린을 중단하고 1년 정도를 이제 노악에다가 클로피도그렐을 유지하다가 1년 이상 이제 이벤트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은 OAC 모노로 가라는 게 이제 디폴트가 되어 있고 개별적인 뭐 이스케믹 리스크와 블리딩 리스크의 경중을 따져서 그 기간을 좀 더 트리플 기간을 좀 더 늘릴지 아니면은 듀얼 테라피군도 좀 더 줄일지 이런 것들을 좀 테일러드 메디슨을 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결국 개별 환자의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 있어서 블리딩의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 팩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스케믹 코로나 이벤트 리스크를 올릴 수 있는 팩터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잘 고려를 해봐야 될 텐데 이제 나열한 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심방세동 환자의 OAC 치료에 있어서는 하스블레드 스코어라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는 인자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CKD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을 높이는 리스크임에 동시에 또
이 스탠드 스럼보시스를 높이는 또 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페이션트 팩터라든지 이런 ACS로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이스케믹 버든이 높다고 봐야 되겠고, 이 실제로 또 이제 인터벤션 하는 선생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런 엔지오그래픽 팩터에 따라서도 이런 우리가 엔티스럼보틱 에이전트를 조합하고 듀레이션을 결정할 때 조금 더 트리플 테라피를 얼마나 지속할지, 그리고 P2Y2 이빌리터도 뭐 클로피데그렐 혹은 뭐 티카그렐러가 좀 더 도움이 되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조언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ESC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서도 이제 보시면은 뭐 클래스 1만 좀 짚어보면은 와파린보다는 이런 환자들에서 이제 노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ACS와 그리고 크로닉한 스테이블한 CCR 코로나 신드롬으로 나눠서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CS 프레젠트 했더라도 되도록 아스피린 얼리 세세이션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까지는 클로피도그렐을 프리퍼해서 P2Y2 이비터를 병용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한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듀얼 테라피를 할 것을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아주 심플리파이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심방세동의 OAC의 인디케이션이 되고 이 환자에서 PCR을 했을 때 일단 스탠다드는 최대한 트리플 테라피 기간을 짧게 가져가고 아스피린은 한 일주일 전으로 세세이션하고 그 후에 1년 가까이 노악과 클로피도그렐로 듀얼 테라피를 유지하다가 1년 이후에는 OAC 언론으로 가라. 하지만 이 페이션트의 개별적인 이 스탠드 스럼보시스라든지 이 스럼보틱 리스크가 만약에 높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아스피린을 유지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적용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은 와파린 기반의 그 항응고 치료 그리고 트리플 테라피보다는 노악 기반의 더블 엔티스럼보틱 테라피가 세이프티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로서 입증이 되어 있고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그래서 다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심방세동이 있고 스테이블한 코로나 알티즈 환자, 그래서 PCR을 받았더라도 한 1년 정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던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엔티코아귤레이션 모노테라피를 하는 것이 권고가 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환자의 개별적인 이스케믹 그리고 블리딩 리스크 프로파일을 잘 고려를 하여서 트리플 엔티스롬보틱 테라피 기간은 최대한 짧게 가져가는 것이 요즘에 이제 가이드라인의 추세지만 어쨌든 이런 이스케믹 리스크에 따라서 그 기간은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런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